오늘 항아리도 꺼내고 용수도 꺼내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술이 발효 중에 최고 발효 알코올 발효거든요. 그래도 발효식품인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김치냉장고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 저희가 발효 온도를 제어하잖아요. 그러니까 숙성할 수 있는 온도를 제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좋은 최적의 맛 상태를 그냥 쭉 유지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우리 가족은 요 정도 익은 김치가 좋아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쭉 먹는 거예요. 그리고 술을 빚는 일은 알코올 발효를 한 다음에는 처음에는 집에서 뭐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에 저희가 술 공부할 때는 어디 학원이라든가 연구소 같은 데 가서 술 빚는 걸 배우면서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술 빚는 걸 배워갖고 하는데 저가 1대1로 개인 교습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한 그룹에서 4명이 한 조가 되기도 하고 한 팀을 이뤄서 하다 보니까 저를 위한 공부가 아니니까 가면 그 연구소나 학원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다 보니 김치냉장고처럼 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정해진 거에 따라서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다 같이 뭐 단양주는 일주일, 이양주는 2주일, 뭐 삼양주는 3주일 만에 뭐 완성됐다고 치고 체주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나눠서 집에 갖고 오고 그런 걸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상업 양조가 아니고 개인 양조,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을 위한 술빚기를 하면 굳이 그렇게 어떤 학원의 스케줄이라든가 연구소의 일정에다 맞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맞추면 훨씬 더 좀 편안하게 나만의 술을 빚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체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김치냉장고가 없었을 때 김치처럼 처음에 담아서 자연스럽게 갓 익은 김치도 먹고 조금 중간 김치도 먹고 나중에 아주 신 것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김치 맛을 맛볼 수 있잖아요. 물론 최상 맛있는 걸 쭉 먹는 것도 좋지만 조금 설 익은 김치, 제대로 익은 김치, 완전히 익은 김치, 묵은지 이렇게 먹는 거 좋은 것처럼 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생각을 하면 아까 술떡 보여드렸잖아요. 용기 안에 술떡을 보여줬는데 이걸 수업을 해서 10명이, 5명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은 날 다 이렇게 체주해서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저렇게 술떡이 있으면 필요한 양만큼만 꺼내서 짜서 체주해서 드시는 건 어떨까? 그러니까 갓 짠 우유, 금방 만든 음식, 뭐 방금 꺼낸 뭐 찐빵 이런 거 많잖아요.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? 묵은 게 아니고 뭔가 갓 해서 방금 지금 현재 만들어 준 거니까 굉장히 신선한 것 같고 굉장히 정성스러운 것 같잖아요. 해놨다가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갓 방금 금세 해주는 거라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떡에 있는 술을 그냥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체주해서 담아놓고 숙성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내가 필요한 만큼 이번 주에 요만큼 또 다음 주에 요만큼 또 한 달 후에 요만큼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체주해서 나만의 술을 맛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. 그런 제 바람 같은 게 아마 예전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제 생각대로 안 했고 이렇게 용수라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용수를 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 빚은 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맛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용수라는 거를 거꾸로 항아리에다 집어넣어서 이 안에 들어오는 맑은 술을 계속 뜨면서 맛을 보고 여기 모여있는 조화주를 약처럼 먹기도 하고 해서 예전에는 제가 말하는 김치를 갓 익은 김치서부터 묵은 김처럼 만드는 것처럼 이 용수를 이용해서 갓 익은 술을 마시기도 하지만 조금 여기다가 숙성도 되고 더 충분히 후발효된 술들을 계속 마실 수 있게 이 용수라는 걸 이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서 오늘은 용수도 꺼내보고 항아리도 꺼내봤는데 왜 적극적으로 용수를 권하지 않았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육안으로 보이시나요? 뭐 예를 들어서 담양이라든가 대나무 그런 데 가서 산 것도 있고요. 그냥 서울에서 산 것도 있고 뭐 인사동 가서 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어디냐면 경양 이렇게 요즘에 말하는 뭐 보통 어떤 가게에 가면
이걸 다들 전등 가스로 쓰잖아요. 그쵸? 얘를 용수로 쓰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건 모양이 좀 다르죠. 얘는 북한에서 만든 거예요. 그래서 뭔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보다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든 거라 그래서 좀 믿을만 하다고 해서 제가 이걸 구입을 했거든요.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조금 더 뭔가 꼼꼼한 것 같긴 하죠. 꼼꼼하고 뭔가 좀 나무 질이나 이런 게 쇠가 아니고 근데 실로 해서 좀 낫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게 왜 안 쓰이냐 하면요. 여러분들이 지금 술을 담을 때 항아리나 우리가 보통 뭐 식강이나 이런 데다가 플라스틱에다 많이 담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왜 선생님이 저렇게 흥분을 하는지. 항아리가 자체로도 이 정도의 무게인데 여기에 쌀물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를 하면 굉장히 무거워요. 그래서 이 정도를 들기에도 여러분들이 아우 소리가 나오거든요. 근데 여기에 꽉 차여 있으면 진짜 무겁고요. 얘를 꺼내고 얘한테 더 쓰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저렇게 식강을 쓰세요. 아니면 플라스틱도 됩니다. 유리도 됩니다. 라고 했어요. 근데 이 아이를 넣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써야 될 텐데 자 보세요. 제일 작고 한 항아리 여기다 집어넣었어요. 그러면 뚜껑을 닫을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돼요. 그리고 조금 더 큰 아이는 뭐 전혀 안 됩니다. 이런 아이는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로 뭐 온갖 뭐 날벌레나 술이 또 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락거리면 이건 용수로서의 역할이 전혀 안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큰 거가 들어갈 만한 그 항아리를 여러분이 술을 담아 산다는 거 되게 무리가 있고요. 제 항아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굳이 찾아서 제가 제일 그래도 근접한 아이를 찾은 거예요. 이 아이하고 요 정도. 조금 이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요 정도 해서 여기에다가 항아리를 더 덮으면 요렇게 되는 정도. 그래도 완벽하진 않아요. 그래도 약간 이렇게 움직이고 떠요. 그러면 요 사이로 날벌레라든가 뭐가 좀 또 이게 지나다니면 요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오염될 수도 있어서 이 아이도 그렇게 권하진 않지만 이 정도고요. 그렇게 제가 말하는 쭉 여러 가지 술을 맛보고 싶어서 이런 용수라는 게 생겼는데 왜 지금까지 사람들이 용수를 쓰지 않고 용수가 활성화가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술을 걸러서 집어넣잖아요. 술을 걸러서 집어넣거나 아니면 술을 빚어서 넣는데 이렇게 넣으면 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건데 굉장히 성글어요. 성글어서 액체만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. 여기 안에 여기 보시면 잘 안 되고 제일 힘든 건 이 아이를 저희가 한 5번, 3번 내지 걔만큼 쪄서 말리고 해서 뒤틀림이라든가 이 안에 있는 이 화학적인 냄새라든가 이런 걸 완전히 없애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없애서 그 노력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도 이 친구가 술을 너무 먹어요. 그러니까 술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양보다는 여기에 그런 걸 뭐라 그러죠? 절여진다 그래야 되나? 술에 절여지는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요즘 시대에는 좀 권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아마 술 빚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다들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로 몰두를 해가지고 한때 요렇게 해서 여기에다 요렇게 날개처럼 만들어서 스텐으로 이걸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저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만 스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청결하고 소독도 잘 되고 여기도 저희가 필요한 만큼 조금 바깥으로 나와서 요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좀 걸리게도 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요번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뭐 알만한 사람한테 전화도 되게 많이 했고 그 회사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그냥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용수를 박는 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좀 용수나 이게 되게 무용지물이고 항아리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저 숯덫에 있는 걸 두고 그때 필요한 만큼만 갓 꺼내서 조금 번거롭지만 갓 꺼내서 이렇게 드시는 것을 한번 해보면 용수를 해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여러 가지 술을 맛보는 것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상업량 양조는 절대로 그럴 수 없지만 저희가 개인 양조를 하고 나만의 술을 만드니까 나만의 술 맛을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꺼내본 겁니다.
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건 저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술을 빚는 상업용 약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내가 술을 즐기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자기 술덫을 가지고 한 번에 그냥 몽땅 모아서 다 체줄해가지고 담아서 숙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필요한 만큼 떠서 체줄해서 그때 맛을 계속 즐겨보는 건 또 어떨까 하는 또 새로운 시도를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면 어떨까.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, 실패는 없어요. 그냥 한 번에 했으면 더 좋았을걸,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더 좋으네. 자꾸 여러 시도들이 거듭되면서 더 좋은 방법, 더 맛있는 술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많은 용수들을 꺼내서 북한 용수도 꺼내고 뭐 담양 용수도 꺼내고 뭐 해외에서 온 이런 용수들도 꺼내서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 용수를 쓰는 건 어떤 둬야 될 항아리의 문제도 있고, 일단 크기에 대한 문제도 너무 어렵고, 그 다음에 이 자체, 용수 자체를 소독해서 쓰는 거라든가, 이 용수 자체에 술이 너무 많이 머금어져서 결국 나중에는 술에서 아무리 해도 술에서 술맛이 안 나고 대나무 맛만 많이 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. 예, 그래서 그 용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. 그러니까 오히려 체주하는 시간차를 두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. 예,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은 보충 수업처럼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.